안녕하세요. 신규 청약단지를 다양한 시선과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로 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는 결국 로또 청약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분양가는 끝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알짜 청약단지들은 무기한으로 청약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원시 영통에서 담비 같은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공급 물량과 구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566세대이고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한 개 단지가 아니고 두 개 단지로 나뉩니다. 1블록이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트, 2블록이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블록 트레센츠는 796세대이고 지하 3층 그리고 최고층은 9층에서 24층까지 13개 동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평형 구성은 84A, 84C, 84D, 105AB 타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블록 파인베르는 총 770세대로 지하 3층, 최고층은 15층에서 22층까지 11개 동이 있습니다. 평형 구성은 84B, 84C, 84D, 105AB 타입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두 곳 모두 2025년 3월달이 예정입니다. 84 타입의 구성이 서로 다른 점도 있고 바라보는 조망권이 두 단지 간에 살짝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청약하실 때 어떤 전략을 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변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역세권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핵심 교통은 분당선, 그러니까 망포역이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버스가 수시로 다니긴 하지만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탄 트램 라인을 이용하기에도 도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에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어서 이곳의 거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괜찮은 편입니다. 망포동 학원가는 솔직히 명문 학원가 라인은 아니고 이 주변이 상가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망포역으로 향하는 도로 주변으로만 상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들이 이곳으로 밀집된 것이지 이곳이 명문 학원가는 분명 아닙니다. 주변 환경은 너무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지내기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 영통 푸르지오 뒤편으로 화성 진안 신도시가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서 지속적인 주거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망포역을 중심으로 맛집이나 기타 생활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주요 생활권은 망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장을 보러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방죽공원을 비롯해서 소규모 공원들이 있지만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곳들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냥 도시개발하면서 최소한의 녹지를 조성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는 망포초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잠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잠원중학교, 망포고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망포 유치원이 망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곳이 공립 유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기가 꽤 많아서 경쟁률은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구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정남향은 1블록 트레센츠의 105동 84A 타입 그리고 108동 105A 타입 정도 뿐입니다. 두 단지 모두 주 출입구는 이쪽이 되겠고 부출입구가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두 단지 간의 경계는 공공공지로 단지 간의 왕래는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망권이 좋은 쪽은 그래도 2블럭 파인베르가 조금 더 좋겠습니다. 104동은 9층이 최고층이 되고 113동은 12층이 최고층입니다. 두 단지 모두 공통적으로 필로티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이 몇 개 없고 최하층이 2층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하층 배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가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많은 동이 입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뻥 뚫린 조망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앞동을 바라보는 막힌 뷰가 많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84A 타입은 1블럭 트레센츠에만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주방과 거실의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포베이이다 보니까 거실과 모든 방들이 일조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고 창문이 있어서 드레스룸 관리에도 좋습니다. 평면도상 조금 특이하다 싶은 점은 욕조가 안방 화장실에 있고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로 쓰는 복도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조는 공동 화장실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곳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알파룸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형 팬트리가 있습니다. 알파룸을 무리하게 빼다 보면 주방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84A 타입은 알파룸보다는 넓은 주방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의 활용도가 높고 동선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2블록 파인베르에만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주방과 거실의 마통풍이 역시 가능하고 넓은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은 84A 타입하고 같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현관 출입구 위치가 다르고 또 알파룸이 있다는 겁니다. 현관 출입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현관 신발장 위치가 필요했고 또 그 공간만큼 침실 3의 모양이 살짝 아쉽습니다. 팬트리는 현관 팬트리로 84A 타입보다 많이 작습니다. 대신에 알파룸을 주방 쪽으로 하나 뺐습니다. 알파룸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요즘에는 재택근무와 개인적으로 하는 부업 그리고 취미방을 만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부분을 충족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은 알파룸이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그러하듯이 주방의 폭이 좀 좁습니다. 84A 타입은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주방의 폭과 거실의 폭이 비슷해서 집이 더 넓어 보이는 반면에 84B 타입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방 싱크대를 길게 뽑아놔서 주방 동선은 잘 고려했습니다. 84C 타입은 1블럭과 2블럭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이긴 하지만 주방의 창문이 84AB 타입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주방 창문과 거실 창문의 맞바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각자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쯤이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관 팬트리를 길게 뽑다 보니까 수납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주방의 폭이 그만큼 또 작아졌습니다. 드레스룸도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닙니다. 각자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정적인 청약 지원을 하실 분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지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84D 타입도 1블럭, 2블럭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이지만 거실에 양쪽으로 창문이 있습니다. 이 양창은 채광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집이 덜 답답해 보이는 장점이 큽니다. 영통 푸르지오는 전체적으로 모든 타입의 주방 싱크대를 길게 아주 잘 빼놨습니다. 아쉬운 점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105A 타입 1블럭, 2블럭 모두 다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주방과 거실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알파룸이 있습니다. 84 타입에 비해서 방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84 타입보다 넓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고 알파룸이 따로 있습니다. 알파룸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방이 4개 필요한 세대에는 방으로 사용하기 딱 맞는 구조입니다. 105 B타입도 1블럭, 2블럭 다 있고 105 A타입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현관의 위치 정도가 좀 다릅니다. 105 A타입은 모두 남동향으로 된 구조이고 105 B타입은 모두 또 남서향 구조만 있습니다. 영통 푸르지오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전매 제한은 8년, 거주 의무는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그리고 또 여기에 추첨제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105타입 추첨제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이라서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수원시에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50%를 서울, 인천, 기타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줍니다. 또한 다른 특별 공급도 예비 앞번호를 받게 되신다면 청약 포기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청약 부적격자가 나왔을 때 당첨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 기준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공부상의 용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에 우리가 주택이라고 판단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보시면 어린이집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또는 관리처분 계획 또는 사업시행 계획이 승인 신청돼서 그 이후에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전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답을 함부로 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어설프게 말씀드렸다가 큰 낭패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변은 바로 안 나올 테지만 그래도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문하시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청약에 도전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행운이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